톱질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싼 집수리 교육을 받고 집수리 1인 창업을 시작하고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은 사냥감이 됩니다. 정글에서의 최약체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신흥기술 아카데미에서 홍보기술을 담당하는 김코치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서 집수리 홍보와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월요일, 박코치와 함께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개인 업무를 한다고 저는 노트북으로, 박코치는 핸드폰 세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케줄을 정리하는 박코치에게 연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평소에도 견적 문의와 오더가 많은 사람이라서 놀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코치가 똑같은 대화를 2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A, 띠리링 띠리링. 박코치, 여보세요. 상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에게 블로그 운영 의뢰해 보실래요? 제 포트폴리오는 문자로 드릴게요. 블로그 운영 잘합니다. 박코치,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박코치의 핸드폰비로 전화가 옵니다. 핸드폰비, 띠로리 띠로리. 박코치, 여보세요. 상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운영 대행하는 프리랜서인데요. 사장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 블로그 잘 쓰는데 일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마케팅 업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문자로 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맡겨보세요. 박코치, 네네, 알겠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이 전화는 영업 전화가 맞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건 사람은 개인이나 프리랜서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블로그 마케팅 회사에서 아웃바운드 대본을 영업사원에게 이렇게 써준 것입니다. 사실 박코치는 집수리 창업 후 제가 블로그를 운영해 주었고 지금도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품질도 높은 것은 물론이고 글쓰기도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멘트부터 이상한 것입니다. 박코치는 이게 영업전화라는 것, 그리고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샘플로 보내준 블로그도 집수리 업체 홍보를 위한 적합한 샘플 블로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수리 창업 후 블로그를 개설하면 블로그 마케팅 업체로부터 끝없는 영업 전화가 온다. 왜일까요? 집수리 창업 직후라면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케팅 업체의 영업이 더 잘 먹힐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더를 잘 받고 돈을 잘 벌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집수리 창업자, 기술직 창업자의 블로그 대행을 노리는 실력 없는 업체는 잘 걸러냅시다. 정글에서도 어린 초식동물은 언제나 육식동물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집수리 창업 후에 블로그로 홍보 영업하는 초보 사장님은 어린 초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박코치가 창업했을 당시 블로그 글이 10개에서 20개 남짓했을 때부터 블로그 마케팅 업체로부터 영업 전화가 수시로 왔습니다. 달콤한 제안과 그들의 말발에 흔들리는 박코치를 보며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그들 블로그 마케팅 업체는 절대 박코치와 같은 마음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지 않는다. 업체들은 인건비 싸움이다. 글자 수 몇 글자, 이미지 몇 장, IP 주소가 어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집수리 블로그의 핵심은 글쓰기와 노출이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블로그를 운영했고 지금은 블로그 3개로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박코치가 문의 전화 오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보겠습니다. 집수리 교육업체나 집수리 아카데미 중에는 기술과 홍보 영업 방법을 균형 있게 가르쳐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순수 기술만 알려주는 학원이나 아카데미도 있고요. 고가의 업체에서 직접 가르치는 곳도 있죠. 집수리 기술은 기본기를 익히면 상황에 맞는 응용력과 반복 숙달로 기술이 좋아집니다. 그럼 블로그는 어떨까요? 집수리 기술 익히기도 바쁜데 교육기간 동안 블로그도 제대로 배우는 게 쉽지 않죠. 또 연장만 다루던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고객을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있어야 집수리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잘 하셔야지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창업 후 이런 마케팅 업체에서 블로그로 연락이 오면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블로그만 해도 충분하다. 집수리 창업 후 홍보 방법으로 블로그, 키워드 광고, 숨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블로그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숨고는 견적을 내고 고객과 상담을 할 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하루 3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더가 매칭되지 않으면 견적 비용과 상담 비용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클릭당 500원이라고 평균 가격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가지 키워드를 하루 100회 클릭되게 세팅한다면 하루 5만원입니다. 블로그는 얼마일까요? 내가 직접 쓴다면 0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된다면 하루 100회 유입은 어렵지 않게 달성됩니다. 고객과 상담할 때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견적을 넣을 때도 무료로 할 수 있죠. 클릭을 아무리 많이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오더가 없다면 고객에게 노출을 될 수 있는 글을 써서 1페이지 노출이 되던가, 아니면 하위 키워드를 잘 노리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오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오더가 부족하다면 이 글을 다시 읽어주세요. 영상 초반에 이미 팁을 드렸습니다. 비싼 교육비를 주고 집수리를 배웠는데 오더가 없어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오더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교육기간이 끝나더니 남남처럼 그 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더군요. 딱한 사정과 박코치의 추천으로 인해 그분의 블로그를 봐드렸습니다. 블로그 대행업체에서 운영도 하고 키워드 광고비로 매달 돈만 들고 오더가 없다더라고요. 간단하게 블로그 컨셉 바꾸고 키워드 광고 다 끊어버리고 일정 기간 제가 글만 써드렸습니다. 저를 만나고 그분은 바빠지셨습니다. 저한테 컨설팅 받고 1개월 뒤 거의 공치는 날 없어지고 2개월 뒤 바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블로그가 안 되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이해하신 그 대표님은 혼자 일하기에 충분한 오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해봐서 잘합니다. 죽은 블로그를 몇 개나 살려봤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역시나 혹시나 네이버 블로그만 잘해도 집수리 창업 후 먹고 살만하다 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병이 있어서 여기서 갑자기 영상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블로그 대행, 키워드 광고 하지 마시고요. 대행 맡길 비용으로 직접 배워서 운영하세요. 그럼 돈도 아끼고 홍보 기술도 내 것이 됩니다. 집수리 기술처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홍보 기술이 되어 드릴 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